지금 첫 번째 시간에 굉장히 베스트 제품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배웠고요. 두 번째 시간에 333 클림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는요, 이렇게 좋은 제품,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이걸 먹으면요, 이상하게 반응이 나와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내용은요, 호전 반응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잠깐만요. 네. 호전 반응에 대한 얘기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사사삼경의 하나인 서경에서요, 약을 복용하고도 호전 반응이 발생하지 않으면 질병이 낫지 않는다라고 말한 구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흔히 말해서 이걸 우리가 명현 현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장기간에 걸쳐서 나빠진 건강이 호전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반응이에요. 일시적인 반응.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는 징후고요. 이 반응이 강할수록 치료 효과가 높아집니다. 강할수록. 예, 그리고 호전 반응은요, 회복과 치유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통증이라든가 불편한 증상을 얘기하는데요. 대부분 일주일 전으로 소멸되기도 해요. 이거는 뭐 하루 만에 없어지기도 하고 좀 더 길게 나타나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서 더 오래 지속도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호전 반응은요, 시간의 지남에 따라 점차 안정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세게 나타났다가 나중에 점점 약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가 이 메나티크를 만날 때는요, 허리 디스크로 굉장히 고생하고 있을 때 제가 프로그램을 접하면서 만나게 됐었어요. 근데 제가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먹으면서 중간에 허리가 아프다 보니까 허리에 호전 반응이 나타나는데 굉장히 세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반응이 뭔가 좀 평상시와 다르다는 느낌은 받고 있었어요. 근데 허리가 그렇게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딱 하루를 딱 지나고 났는데요. 그 다음 날에는 이상하게 멀쩡해지는 거예요. 제가 맨아티크를 만나기 전에 허리가 아프면은요, 한 2주 정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물리치료 받고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고 이렇게 해서 2주가 지나야 조금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호전 반응으로 나타나는 반응은요, 조금 세게 나타나긴 했지만 하루 만에 말끔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품을 조금 먹다 보니까요, 또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요, 한 반나절 정도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먹다 보니까 또 나타나고. 근데 희한한 거는요, 점점 시간이 줄어들고요, 통증도 점점 약하게 돼요. 이게 바로 호전 반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제가 언제 아팠는지 제가 기억조차도 하지 못할 정도로 통증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염증이 생기면요, 우리 몸에 통증을 동반을 하게 돼요. 그래서 통증이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병원을 간다든가 치료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통증이 조금 만성이 되면은요, 시간이 지나면 이게 궤양으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 이 궤양이 조금 더 진화가 되면은요, 이렇게 석회화가 돼요. 궤양이나 석회화 정도의 여러분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거나 나한테 어떠한 치유가 들어가면 너무 좋은데 이 석회화가 좀 더 진화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요. 암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자기 세포를 자기가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희귀성 난치 질환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는 어떻게 교양이나 석회할 때 내가 치유를 못하고 여기까지 받았는데 어떡하나? 하지만 우리는요, 글리칸이 있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복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영양 균형에 의한 호전 반응인데요. 예, 화학물질 증후군으로부터 세포가 정상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체 내의 충돌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면역 세포들이요, 병적인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면역 시스템의 강한 거부 반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이 질환을 이길 수 없는 몸이었는데요. 내 몸이 질환을 이길 수 있는 몸으로 변화가 되고요. 대사가 잘 안 되는 몸이요. 대사가 잘 되는 몸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에 전부 다 대사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어요. 예, 이렇게 몸 안에 자리 잡은 질병들이요, 어떠한 반응으로든 독소가 배출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건강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반응이 나타나지 뭐 않으면 어떡하나요? 예, 좀 더 에너지를 넣어줄 수 있는 재료를 넣어줘야 됩니다. 반드시 독소 배출이 시작이 돼야 건강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흔히 독소가 세 단계 증상으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초기 단계는요. 일단 만성 피로, 자주자주 필요한 거예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어깨 걸림, 요 정도가 되면은요. 1단계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2단계의 독소 축적 단계, 이때는요. 체중이 증가를 해요. 그리고 몸이 부어요.
아까 대사무 얘기가 계속 나왔다고 했잖아요. 독소가 축적 단계 2단계 되신 분들은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고요, 저녁에 되면요, 몸무게가 조금 1, 2kg 정도 변화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먹었기 때문에 저녁에 몸무게 1, 2kg가 증가를 하는데요, 자고 일어나잖아요. 대사가 잘 되는 사람들은요, 다시 몸무게가 빠져 있습니다. 아침 몸무게로 돌아와요. 그런데 내 몸에 대사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냥 몸무게가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쌓여요. 이게 매일매일 쌓이다 보면 몸이 자동적으로 체중이 증가를 하고 몸이 부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게 바로 독소 축적 2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잦은 알러지라든가 변비, 설사, 두통 이런 것들이 전부 나타나면 독소 축적 2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독소 축적의 최종 단계는 뭐냐? 예, 3단계는요. 예, 성인병 같은 거, 고혈압, 당뇨, 그리고 콜레스테롤, 그리고 각종 이렇게 염증이라든가 궤양, 종양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독소의 3단계가 이렇게 딱 있는데 그럼 독소의 배출 단계도 당연히 있겠죠. 예, 1단계에 독소의 몸속의 독소를 배출하는 단계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 3일에서 5일간 여러 거부 반응이라고 나오는데요. 요거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고요. 사람마다 나오는 게 다 다릅니다. 제가 어떤 분을 케어를 하는데요. 클리닉 들어갔는데 아침 먹고 토하고 점심 먹고 토하고 저녁 먹고 토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네, 그분은 원래 위가 조금 잘 안 좋고 소화가 잘 안 됐던 사람이에요. 우리 메디칼 푸드가 들어가니까 그 부분을 건드려 줬겠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찾아갔습니다. 갔는데 도저히 자기 못 먹겠다고 비후상에서 못 먹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잘 견딜 수 있게 제가 소금 플러스 제가 옆에서 같이 그날 하루 종일 그냥 같이 놀아줬어요. 저도 우정 클린하면서 같이 클린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호전 반응 강의라든가 뭐 우리 워낙 강의가 많이 있잖아요. 그 강의를 같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산책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게 몸에서 흡수될 수 있는 몸이 되어야 되고 하루 내지 3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됐는데 저도 아침 일찍 똑같이 갔습니다. 왜 같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제품이 들어가는 것도 좋은데 잘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요. 어느새 울렁거림이 없어졌나 봐요. 이상하대요. 자기가 점심 클린식까지 먹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비우상하거나 그런 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되니까 괜찮아진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이분은 그래서 클린을 잘 끝낼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거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견디셔야 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2단계가요, 막혀 있는 신경계통의 최적화하기인데요. 적색경, 그러니까 여러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피부 트러블 있는 분들도 있고요. 몸무게가 더 붓는 분들도 있고요. 알레르기 일어나고, 그리고 장 문제라든가 이런 게 나타나서 보이는 피부 트러블이던가 보이는 게 나타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여기서 겁먹고서 멈추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러면 아니 됩니다. 우리는 반응이 어떻게 강할수록 효과가 좋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부분을 잘 견디잖아요. 그럼 3단계 되면은요, 활력이랑 균형, 정서적 안정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사람들이 먼저 알아봐요. 피부에 빛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던 불편한 관절통이라든가 고혈압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입맛이 건강한 입맛으로 개선이 돼요. 제가 라면을 원래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클린하면서 나 클린 끝나면 제일 먼저 라면부터 먹어야지 그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끝나고 나서 딱 먹었더니요, 라면이 그 맛이 아니에요. 별로 맛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 몸에 좋은 거는요, 입에서 별로 맛이 없어요. 근데 우리 몸에 안 좋은 거는 입에 되게 맛있거든요. 그전에는 제가 독소가 가득했기 때문에 라면이 맛있었지만, 독소를 제거를 하고, 그리고 뭐 체질을 개선을 하고 났더니 라면이 그 맛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호전 반응에는요, 이렇게 여러 반응이 있습니다. 나른하고 졸릴 수 있는 이완 반응이 있고요. 변비, 설사, 두통 같은 과민 반응도 일어나고요. 이렇게 발진이라든가 눈곱 이런 배설 반응도 나타나고요. 발열, 구역질, 복통 이런 식으로 회복 반응도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먼저 나타날까요? 예,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세포 중독 정도에 따라서 개인적인 예민도에 따라서 어떤 게 먼저 나타날지 모르고요.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었어요. 나는 이 네 가지가 한 번에 다 나타난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건 대박이라고 그랬어요. 한 번에 치유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여러분들 클린이라든가 아니면 글리칸을 먹고서요, 반응이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죠, 간혹. 이런 분들은요, 아직 영양이 채워지지 않아서 나한테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호전 반응은요,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있을 정도로 영양이 꽉꽉 채워졌을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좀 더 세포가 일을 할 수 있는 일꾼, 그러니까 에너지원을 더 넣어주시면 돼요.
호전 반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거, 예, 두통입니다. 제가 봤을 때 평상시에 두통을 앓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두통을 못 느끼는 분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약하게 일어나기도 하고 강하게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요거는 뇌 산소가 부족해져서 생기는 일이에요. 보통 초기에 3일에서 4일간 가장 흔한 호전 반응인데요. 저는 아침에 먹고 오후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20대 때부터 건강 보조식품을 조금 먹어왔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 몸에는 영양소가 조금 채워져 있었겠죠. 그러다가 글리칸이 들어가니까 저는 그날부터 바로바로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머리 아픈 것도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이틀, 3일 만에 허리 아픈 것도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자고 나면 몸무게가 200g, 300g씩 계속 처음부터, 첫날부터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영양이 채워져 있는 사람들은요, 반응이 좀 빨리 나타나요. 그래서 독소가 혈액을 통해서 배출되는 과정에서요, 산소라든가 영양이 부족해지면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뇌의 통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린 초기 단계에서 소금이라든가 국물을 적게 섭취할 경우에는 혈액의 흐름이 되게 느려져요. 그래서 영양과 산소, 호르몬 운반이 정상화되면은요, 두통은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디톡스라는 거를 한번 했었어요. 근데 하루 만에 제가 디톡스를 멈췄어요. 왜냐면, 빈혈이 나타나는, 저는 원래 빈혈이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앉았다 딱 일어났는데 현기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현기증이 한 1, 2초면 대부분 앞이 보여야 되는데, 저는 제 생각에 10초, 15초 정도는 앞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서워서 제가 잠깐 중단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소금이라든가 이런 국물, 이런 걸 잘 인지를 해서 먹고 했었으면 잘 이겨낼 수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다시 클린식 제가 디톡스를 했을 때 이걸 잘 인지하고 이런 거 소금이라든가 그런 거 소통을 잘 하면서 했더니 제가 무난하게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면서 소통이 잘 안 된다. 네, 스폰서님들한테 마구마구 전화하십시오. 그래서 잘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다들 솔루션 갖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나타나는 거. 졸려요. 먹으면 먹을수록 졸리고요. 무기력해지고요. 권태감, 이런 게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 반드시 휴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지금 마스터 챌린지 다들 도전하고 계시는데 저는 조금 늦게 시작했어요. 오늘부터 디톡스를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까 낮에 굉장히 졸음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요, 몸 안에서 세포가 재생될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종일 소화하느라고 이런 장기들이요, 잠이 들잖아요. 그리고 휴식을 취하게 되고요. 반대로 잠든 사이에 면역은 잠에서 깨어나요. 그래서 세포에서 발생한 노폐물 찌꺼기를 청소를 하고요. 면역 활동이 작동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휴식을 취하면은요, 면역이 왕성해지고요, 피가 맑아지고, 눈이 되게 깨끗해져요. 그래서 평상시에 자기는 낮잠이라는 걸 잡은 적이 없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클리닉 들어가면서 자기는 절대로 낮잠을 자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버스에 엉덩이만 붙이며 그렇게 잠을 자서 내리는 정거장을 놓쳤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몸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쉬어줘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클린은요, 잠을 많이 잘수록, 그리고 물을 많이 먹을수록 효과가 더 좋습니다. 예, 다음 나타나는 건요, 오한이 일어날 수 있고요, 발열, 그리고 몸살처럼 으실으실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요, 평소에 내가 체온이 좀 낮은 분들 있죠? 저체온이거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 손발이 찬 사람들한테 자주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리고 회복 과정에서 맑은 혈액이 장기로 몰리거든요. 그럼 특히 대장이랑 간, 수분과 혈액이 필요로 하게 돼요. 예, 그리고 피부나 근육의 혈액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체온이 떨어지고요. 추위를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발열이나 통증은요, 백혈구들이 청소하거나 식균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을 합니다. 제가 어떤 분을 케어를 하는데요. 그분이요. 온몸이 굉장히 아프신 분이에요.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타나지 않는데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자기가 몸이 급격하게 나빠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몸이 항상 본인 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클린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분 처음 만났을 때는 어땠냐면요. 손발을 찬 거는 물론이고요. 요 손끝에 말초신경 부분을 만지면요. 무슨 대리석을 만진 것처럼 굉장히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 같은 경우에는 배도 물론 차고요. 어깨를 이렇게 만졌더니 어깨가 차가운 돌덩이를 만지는 것처럼 차가운 그런 분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클린을 들어가게 됐는데요. 한여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 점검을 하기 위해서 갈 거 아니에요. 갔는데 저를 만날 때마다 경량 패딩을 입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페에 들어가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 정도로 춥냐고. 경량 패딩을 입을 정도로. 지금 날씨가 굉장히 30도가 넘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밖에 나갈 때도 약간 으실으실한 오한을 느끼기도 한대요.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서 카페에 들어가면 이 에어컨 바람이 자기 뼛속까지 시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렇게 경량 패딩을 입고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요, 한 달 동안 클린을 제대로 잘 했고요. 그리고 나서 유지기를 조금 더 많이 하게 됐었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나중에 하는 말이 자기가 한여름에도 수면 양말을 신고 잤다고 하더라고요. 발이 차가워서. 그런데 그렇게 유지기까지 잘 끝내고 난 다음부터는 수면 양말을 벗었대요. 여름이 점차 덥다라는 걸 본인이 느끼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땀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세포 안에서 열이 나기 시작했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온이 상승을 하면 증식한 백혈구가요, 몸속의 노폐물이랑 독소를 제거하면서 나타나는데요. 이게 바로 면역 회복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덥대요. 낮에는 굉장히 더웠잖아요. 반팔 티를 입어야 너무 덥다고. 그런데도 희한하다는 거야. 자기가 소문은 차대요. 그래서 만져보니까 정말 그렇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땀이 나는 낮인데도 불구하고 손은 차가웠는데요. 그분이 제 손을 갖고 얼굴을 만져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만졌더니 얼굴도 찬 거예요. 지난주에 만났던 그분이. 그래서 자기는 겨울 되면은요, 얼굴이 식어서 죽겠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한테도 내가 어쩌면 희망을 드릴 수 있고, 어쩌면이 아니라 반드시 희망을 줄 수 있잖아요. 이분이 잘 먹기만 한다면.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렇게 도움을 필요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한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 너무나 우리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나타난 증상, 예, 설사, 변비, 혈변입니다. 이게 건강한 세포로 치유되는 과정에서요,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기 위해서 수분을 끌어모으면 그게 설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비는요, 아주 오래된 숙변이라든가 독소들이요, 유산균을 부패 및 발효를 시키면서 부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힌 하수구처럼 장의 내용물이 막혀서 생기는 건데요. 이 내용은 저는 이제 어차피 나오는 구멍은 하나인데 여기저기서 부패 발효시켜서 서로 나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변비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럴 때 절대로 약을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걸 못 견뎌서 관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러시지 마시고요. 미역국을 조금 많이 드시고 베르스를 좀 많이 드시고 이렇게 소장, 대장 운동을 활발하게 움직이는 연동 운동을 할 수 있는 도움을 줘서요. 이렇게 우리가 변비를 해결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장내 환경이 개선되는 신호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다량의 숙변이 배설이 된다? 그 다음부터 어떻다? 예,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다음, 예, 독가스입니다. 예, 방귀 비뇨인데요. 예, 여러분들 다 경험하실 거예요. 아마 지금도 하고 계신 분들 있을 거고요. 이것 또한 장 속에 정체된 숙변이요. 분해되는 과정에서 숙변이 마구마구 부풀어 올라요. 그럼 가스나 독소로 배출이 되는 거거든요. 이때 비뇨나 가스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 또한 다량의 숙변이 배설이 된 뒤에 사라집니다. 보통 이렇게 독방 쓰시는 분 많죠. 클리너를 하다 보면 이렇게 독가스 때문에 독방 쓰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저 또한 그런 케이스였고요. 그래서 예, 방귀 되게 지독한 냄새가 나는데요. 아, 내 몸에 독소가 빠져나가고 있구나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은요, 예, 소변에 거품이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혈류가 나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소변에서 악취가 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로 목속에 있는 독소가 밖으로 배출이 되면서 소변 악취는 흔히 나타나는 경우예요. 그래서 신장과 방광에서 혈액이 정화가 되고요. 노폐물이 분해돼서 배출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당뇨라든가 통풍 있으신 분들 있죠. 그리고 관절염이라든가 내 몸이 산성인 사람들, 이런 분들은 더 거품이 많이 나고요. 냄새가 조금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소변의 양도 많아집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심한 대사질환 환자는요, 피와 함께 혈류가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소변을 볼 때마다 피가 나온다는 분도 계셨었어요. 근데 그분은 처음에 제가 방광염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일 수도 있지만 대사질환일 수도 있다라고 했더니 당뇨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그거는 딱 3일 정도만 그렇게 나오고 3일 이후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뒤로부터 자기가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다음에 나타나는 증상은요, 눈이 충혈이 일어날 수 있고요.
눈물이 나올 수도 있고요. 눈곱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전부 다 간 기능이 회복되는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모세혈관은요, 심장이라든가 눈이라든가 뇌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눈의 모세혈관에 정체된 지방 독소가 분해되고 부풀어 오르면서 배출되는 과정입니다. 눈 충혈되신 분들 우리는 진짜 흔하게 볼 수 있어요. 강남 세미나장을 가면은요. 정말 오전에 눈이 충혈됐는데 오후에 멀쩡해지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눈의 혈액순환이 개선이 되면서 눈동자의 경계가 뚜렷해지고 맑아져요. 네, 눈동자가 되게 선명해지는 거 우리 굉장히 많이 보죠. 그리고 출혈된 눈의 경우는요, 그냥 뭐 냉찜질을 하거나 온찜질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이것도 1, 2일차 이거는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그리고 클리닉 끝나고 났는데요, 운전을 못 하겠다는 분이 있었어요. 그것도 유지기 때. 왜 그러니까 눈이 너무 실이 돼요. 그런 분들도 제가 조금 더 제품을 먹고서 도움을 드렸더니 AO와 같이 도움을 드렸더니 조금 나아졌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분은요, 저랑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웃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입은 웃어요. 근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눈물을 흘려요?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클린을 하면서부터 자기가 이상하게 가만히 있으면 눈물이 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양자 측정을 해본 결과, 예, 간 기능이 너무나 좋아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눈에 충혈된 사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클린하는 동안은 이렇게 충혈이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클린 끝나고 유지기를 하는 동안에 이렇게 충혈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빨리 병원에 가보라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분은 다행히 호전 반응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병원에 가도 뾰족한 수가 없다라는 것을 더 잘 알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이거 한 열흘 정도 갔어요. 되게 무서웠겠죠. 그런데 본인이 이해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면 무서울 수 있는데요. 알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원래 혈관이랑 간이 안 좋았던 걸 이분 스스로가 알고 있어서 호전 반응이나 이런 강의를 듣고 아, 난 눈으로 반응이 나타나겠구나 본인이 미뤄 짐작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눈이 오히려 흰자위가 좀 누런 편에 속했는데 푸르른 그런 색을 띠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음 나타날 수 있는 증상, 부종이에요. 보통 얼굴이나 다리에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게 신장은요, 인체의 정수기 필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포 재생과 영양의 흡수미, 배설도 모두 수분의 양이 좌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고체가 혈액으로부터 소변을 여과를 하고 물과 영양소를 재흡수하는 과정에서 수분 대사에 이상이 생겨서 세포 밖 수분량이 많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요, 자고 일어났을 때, 클린할 때, 저는 얼굴이나 다리가 붓는 게 아니고요, 손이 부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손을 접기가 조금 약간 불편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음 흉통이에요. 심장박동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가슴이 유독 두근거림이 심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흉통은요, 폐의 질병세포가 제거되는 과정에서요, 산소를 흡입할 수 있는 세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호흡이 빨라지면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슴이 아파서 자기가 중단했다고 저한테 전화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도 어때요? 그러면 우리는 클린 이렇게 나오면요, 우리는 바로 달려가야 돼요. 가서 그분한테 설명을 드리고요. 같이 클린식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고 신경을 이쪽에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쪽에 신경 쓰게끔 그리고 힐링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면요. 그걸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혈관 속의 지방이라든가 콜레스테롤이 녹아서 혈액의 흐름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혈류량이 증가하면서 강한 심장박동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장 평균은 약 1일 70회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나타나는 본능. 본인도 괴롭고 보는 사람도 괴로운 반응입니다. 예, 피부 발진이에요. 가려움도 많고요. 저도 저희 파트너들 비롯해서 소비자분들이 피부 발진으로 일어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세포가 재생되면서요, 병든 세포가 배출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피부로 올라가기 때문에 발진이 나고요, 가려움증이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지방간이라든가 대사질환이 있는 성인병 있으신 분들이 있죠. 그리고 육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피부에 여러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 한 예를 들면은요, 자기가 인스턴트 식품, 아이스크림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클린을 하게 됐는데요. 장환경이 그러다 보니 밀가루, 아이스크림, 인스턴트 좋아하는 친구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등에 이런 발진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되게 일주일 정도 고생을 되게 많이 하고 했는데요. 결국 싹 사라지게 됐습니다. 네. 다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요, 예, 불면증이에요.
불면증. 그런 분들 있죠. 나 원래 머리만 대면 잤던 사람이야. 그런데 클린하면서 불면증이 생겼어.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예, 신경이라든가 근육에 붙어있던 노폐물이요. 독소가 움직이면서 옆에 있는 신경세포를 눌러서 자극이 되어 오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뇌에 영양이 공급이 되면서 뇌가 균형을 맞추려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뇌는 인체에서 가장 많은 영양과 산소, 혈류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생체 리듬이 바뀌면서 나오는 증상인데요. 저도 불면증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불면증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러니까 맨나티그를 만나기 그 근접할 무렵에는 머리만 대면 잠을 잤거든요. 근데 클린을 하면서 제가 한 20일 정도 불면증에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요. 어느 순간에 제가 딱 한 20일 정도 그렇게 지나고 났더니 머리만 대면 정말 골아 떨어지더라고요. 진짜 억울한 게 저는 딱 5분 잤거든요, 밤에. 딱 눈 떴더니 아침인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 5분밖에 안 잔 것 같은데. 예, 그 기간을 잘 견디고 이겨내면요. 저처럼 이렇게 숙면을 취하게 됩니다. 그 외에 기타 여러 반응이 있는데요. 예, 일단 멍이 드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 멍은 이제 무릎 관절 류마티즘이 있으셨던 분인데요. 무릎과 무릎 사이에 물이 차서 오른쪽 무릎에 주사바늘로 물 수액을 빼내는 작업을 하셨던 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클린했는데 그 오른쪽 부분만 멍이 든 거예요. 그 뒤로 나더니 자기가 산에 올라갈 때 내려올 때 통증 때문에 자기가 산에를 잘 못 올라갔는데 그 통증이 사라졌다고 얘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먹음으로 인해서 하혈이 나는 분들도 있었어요. 이런 분들이 가끔 하혈이 조금 심하게 나신 분이 있었는데요. 본인이 물혹이 있었는데 사이즈가 커졌다 작아졌다 그래서 관측하는 그런 경우였었는데 물혹이 사라진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 아프거나 배가 부풀어 오르는 분, 자궁이 좋지 않았었던 분들이 배가 부풀어 오른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반응은 여러 가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제품을 먹고 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한테 먹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이가 둘이 있는데 작은 아이는 먹으면 먹을수록 피부가 되게 좋아지는데 큰 아이 같은 경우는 먹으면 먹을수록 한 6, 7개월 먹었을 때 굉장히 좋아졌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부터 이렇게 수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이렇게 수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밤에 자다가 긁고 피도 나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가 왜 이럴까? 그래서 이 사진을 들고 저희 스포츠마트 가서 여쭤봤더니 무슨 아이가 이렇게 강력한 항생제에 노출이 되어 있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간 제가 그때 띵 한 대 얻어맞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우리 첫째 아이는요, 태어날 때부터 배에 혹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5살 때, 뭐, 아이들은 굉장히 배가 볼록 튀어나오잖아요. 그런데 영유아 건강검진 할 때마다 병원에서 제가 배가 너무 많이 나온 것 같다고 얘기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그런데 5세가 지나고 났는데도 배가 부풀어 오름이 멈춰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갔었을 때 다시 이거 초음파 검사를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아이 배에 CT 촬영을 한 건가 15cm의 혹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굉장히 긴급 수술을 하고 병원에서 한 달 동안 금식을 한 상태에서 수술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아이가. 근데 그때 그 항생제가 그냥 감기약 항생제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한 달 동안 음식 전혀 먹지 못하고 수술하고서 한 달 동안 강력한 항생제에 노출이 되어 있었던 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점점 커지고 온몸이 다 이런 상처로 전부 다 뒤덮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가 미국에 가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스티븐 뉴전트 박사의 말을 듣게 됐는데요. 뉴전트 박사가 하는 말이 땅이 갈라지고 있는데 거기다 종이컵으로 물을 뿌려봤자 소용이 없다. 간에 기별도 안 간다. 그럴 경우는 살수차를 뿌려야 된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글리칸의 양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때 제가 강력한 항생제로 인해서 우리 아이가 세포털이 굉장히 메말랐구나. 얘는 조금이 아니라 다량으로 넣어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당시에 한국에는 엠브로토스 라이프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엠브로토스 라이프를 미국에서 5통을 사갖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저희가 아이한테 먹이기 시작을 했고요. 이 아이한테 아침 저녁으로 카탈리스트, 아침 저녁으로 오메가, 아침 저녁으로 엠브로토스, 에요, 유산균 모든 걸 다 이 아이한테 쏟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딱 한 달 정도 가까이 됐는데요. 이렇게
딱지라든가 그런 게 터졌다가 다시 빨갛게 일어나고 했는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꺼먹게 죽는 반응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딱 지나니까 정말 정확히 한 달 정도 됐을 때였거든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됐고요. 온몸에 그 났던 그 다리에 그 빨갛빨갛했던 거 그것도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요. 오히려 본인이 갖고 있던 피부보다 훨씬 더 좋은 반응, 피부가 더 좋아지게 됐습니다. 아니, 제가 이때 딱 느낀 건 뭐냐면요. 우리 아이가 굉장히 크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항상 아이가 컸었단 말이에요. 5세 때까지는. 근데 그 이후에는 별로 그렇게 크가 자라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렇게 딱 클린을 한 거는 아니지만 다량의 영양제로 이렇게 딱 뽑고 났더니 이때부터 키가 자라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아이한테 장환경이 활발하지 않으니까 한 30만 원 정도씩 항상 꾸준히 먹여왔거든요. 7개월, 8개월을 먹여왔는데 제가 이때 한 달 동안 엠브루토스 라이프 오메가 카탈리스트 전부 쏟아부은 금액은요. 30만 원씩 7, 8개월이면 여러분들 계산되시죠? 2, 300만 원 되는 금액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집중했던 금액은 채 100만 원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반응이 나온다 그러면은 조금 넣는 게 아니라 그때 좀 더 몰아서 넣어서 한 번에 나의 이 아이처럼 항생제를 뿌리 뽑을 수 있는, 내 몸에 있는 독소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그래서 차라리 반응이 나오면 더 많이 넣어주는 게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저의 호전 반응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요, 일단 두통이 있었고요, 졸림이 항상 있었고요, 빈혈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현기증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또 몸살기도 있었고요, 눈이 항상 떨렸어요. 저는 예전에 메나티크를 만나기 전에 눈떨림이 간혹 있었어요. 근데 제품을 먹으면서 호전 반응으로 눈떨림이 한 달 내내 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허리 통증은 제가 주기적으로 왔고요. 그리고 생리 주기가 조금 빨라졌습니다. 이 생리 주기가 빨라지는 건요. 내 몸에 독소가 부풀려지면서 밖으로 배출할 게 많아지다 보니까 생리 주기가 빨라지는 좋은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허리 통증이랑 생리주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저도 다리 경련, 제가 다리 혈액순환이 되지도 않다 보니까 다리에 쥐가 굉장히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밤마다 장단지 주무르고 그런 일이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진이나 데이터로 기록이 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다 보여주겠는데 눈떨림, 뭐 다리 경련, 현기증 이런 건 제가 사진이나 데이터로 기록을 할 수 없는 병원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클린 전이고요. 클린 후입니다. 라인이 조금 변경된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혈색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혈색이 되게 좋아졌어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있던 기미들이요. 전부 다 사라지게 됐습니다. 예, 제가 내부 독소를 제거했을 뿐인데 여드름 피부로 기미가 굉장히 많았고 칙칙한 피부가요. 혈색이 좋아지고 라인이 전동이 되면서 내부 독소 제거하는가 동시에 외부 독소의 기미까지 전부 다 사라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피부과 가서 기미 긁어내는 시술 하시죠? 그건 표피에 있는 것만 약간 살짝 긁어내는 시술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바르실 거예요. 햇빛을 받으면 다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도 어차피 다 독소고 겉에만 긁어낸다고 해서 내부에 독소가 있으면 언젠가는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클린으로 저는 피부과까지 해결한 그런 케이스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호전 반응은요, 아파야 나아요. 그래서 제가 내가 아프지 않았다. 그럼 나한테 좀 더 영양소가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반응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일단 물을 많이 드시고요. 잠도 조금 많이 주무시고 그러면서 나를 소통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저를 소개했던 그 제품을 소개했던 분하고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알지 못하면 굉장히 불안해요. 불안하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더 불안증 때문에 호전 반응에 대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데요. 알면은 얼마든지 더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음식을 먹을 때 더 아픈 것처럼 느껴나거든요. 그리고 자연 치유 능력, 우리가 몸이 아픈 거는요, 몸에 생긴 문제를 다스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질병이 생겼을 때 그 몸은 질병과 싸우기 위해서 스스로 투쟁을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 치유력이 우리를 지킨다고 보시면 되고요. 말한 대로 이렇게 소금이라든가 물 이런 거 조금 자주 드시고요. 소개한 분과 자주 소통하면서 상담을 하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호정반응 관리를 잘하면은요. 일단 그분의 결과가 좋아져요. 그리고 소개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아지는 거는요. 그분을 보고 제가 더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어리석은 일 중에 가장 어리석은 일은요,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건강을 희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을 잃으면요, 이익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